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네, 안녕하십니까. 클럽이민의 제임스 곽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을 이제 많이 가실 텐데요. 이미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많이 진정됐고, 또 여행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거의 한 달 동안 포르투갈,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그쪽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뭐 유럽과 또 미국, 캐나다, 뭐 여러 나라들이 다시 이제 그 해외에서 오는 이런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행을 떠나다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비행기 가격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또 스케줄의 일정에 맞게 여러분이 많이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많이 가시죠. 이제 여행이 자유화가 된 지 이제 꽤 이제 오래됐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까운 나라부터 이제 먼 나라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로운 여행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행도 이제 좀 트렌드가 이런 어떤 전염병 그 팬데믹 시대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실까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은퇴라든지 혹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행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여기 한국에 살다가 또 현재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추세가 점점 그 많은 이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런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도 요즘 이제 해외에 대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만큼 이제 많이 글로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제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해외에 대한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주권에 대해서 아십니까? 뭐 예전에는 영주권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이 떠오르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이주를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국가 1위. 그 다음에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거는 이제 퍼머넌트 레지던스인데 이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국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국적이 포기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한국 국적 시민자가 여러분이 이제 가지시는 그 해당 국가의 영주권 카드를 받으십니다. 여권이 바뀌지 않고 한국 패스포드 여권에 이제 그 나라의 이민 비자를 받는 거고, 그 안에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이제 카드를 받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주민등록증 카드인데 사실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는 거의 동일합니다. 뭐 혜택을 뭐 차별을 두거나 이런 게 없고 단지 이제 그 나라의 참정권 그게 없다는 뿐이죠. 영주권 가지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워낙 이제 미국 이민으로 시작돼가지고 또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영어권으로 이제 이민이 시작되면서 뭐 영주권 가지신 분들도 한국에 많이 거주하시고, 저도 이제 시민권자이지만 그래도 이제 현지 나라와 우리나라에서 왔다 갔다 생활하는데 거의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영주권이 있으면은 하나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양나라에서 왔다 갔다 여러분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뭐 취업, 사업, 뭐 교육, 은퇴, 뭐 그냥 관광, 여행, 뭐 모든 게 다 두 나라에서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건에 따라 이제 뭐 심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는 까다로운 점도 있지만 실적으로 여러분이 자격이 된다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2000년 밀레니엄 들어오면서 해외의 어떤 이동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여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나 뭐 사업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자녀 공부를 위해서 이런 해외를 여러분이 이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은 굉장히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어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뭐 자녀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해외에 시킨다라고 할 경우에는 졸업을 할 때 영주권이 없으면 되게 취업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별도로 뭐 그 스폰서를 찾아야 되고 또 스폰서가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지 또 웬만하면은 또 유학생을 뽑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왕 만약에 여행을 다니시다가 여러분이 한국도 좋지만 내가 또 나름대로 그쪽에서 또 없는 거를 취할 수 있고 또 그쪽에 또 좋은 거를 또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뭔가의 어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온다면은 사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이제 그 라이프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바뀌니까 좀 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영주권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이 아니죠. 2019년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 학생들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이제 유럽에도 많이 가더라고요. 유럽은 일단 학비가 없으니까 그죠? 있어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 유럽 국가 중에서 유럽은 이제 워낙 이제 50개 나라, 그다음에 한 7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EU 연합 국가가 있는데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로 빠져나가면서 27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대개 보면 돈 많고 잘 사는 부유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동서남 북으로 따지는데 이제 남쪽이면서 서유럽의 나라, 그러니까 대서양으로 시점해서 보통 포르투갈, 스페인, 뭐 그다음에 그 밑에 이탈리아 밑에 몰타, 그다음에 그리스 이런 4개국이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사이프러스, 일명 이제 키프러스라고 하죠. 그 나라까지 해서 5개국이죠. 근데 이제 키프러스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그 뭐 기업이 어떤 석유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진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서 사시는 분들 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유럽은 영주권 제도가 원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8년 이상, 뭐 9년 이상 거주를 해서 영주권 받은 다음에 시민권은 별도로 뭐 원하시면 여러분이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이제 2012년 골든 비자를 통해서 이제 시작됐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영주권을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나라들 중에 이제 일단 동유럽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투자이민도 있다면 굉장히 액수가 100만, 1000만 단위니까 별로 이렇게 투자이민을 반가워하지 않고 이민에 대해서 좀 보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가실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루트로 가실 수 있지만 실제 일반적으로는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일반적이지 뭐가 없다든지 뭐 찾기 되게 힘든 경우가 많고, 이 남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4개국, 포르투갈, 스페인, 몰타, 그리스 이 나라 중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는 나라는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뭐 몰타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들은 보면은 일단 영주권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할 때 웬만하면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 나라의 그 급여 자체가 뭐 한 달에 한 700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따져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의 어떤 소득만 증명하게 되면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의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르투갈이 있어도 그 소득을 이제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데, 그게 무슨 300, 500이 아니라 1인당 거의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이제 부부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100만 원, 100만, 2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300만 원, 그래서 130만 원, 혹은 이제 150만 원 정도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6개월을 내가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이제 거주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골든 비자라고 해서 부동산을 이제 여러분이 취득을 하게 되면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호텔용으로 아주 투자를 해서 경영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에어비앤비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데, 이때 투자가 이제 28만 유로니까 한 3억 5천에서 한 4억 정도, 그 다음에 35만 약 한 5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50만 유로 이상 약 한 6억 5천에서 한 7억 정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1년에 한 일주일만 포르투갈 계셔도 한국에 계시면서 뭐 더 이상 거기서 그 이상에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죠. 그럼 1년에 뭐 일주일 정도만 거주를 체류를 한다 하더라도 5년의 오주 이후에 여러분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영주권 주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한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영주권을 발행합니다. 또 이제 기타 뭐 몰타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선호하는 국가가 이제 포르투갈이에요. 일단은 그 나라가 따뜻하고 기후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따뜻한 국민, 그 다음에 친절 국민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물가, 아무래도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데 이제 한국에 비해 한 2분의 1 정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치안이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평화로운 국가에 뭐 3위도 되고 뭐 5위도 되고, 그거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뭐 덴마크, 그 다음에 포르투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관광객들이 많아서 아름다운 그 어떤 문화의 족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더 뭐랄까 사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포르투갈을 가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안 가보신 분도 계시죠. 저는 이제 포르투갈을 한 6년 전부터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은퇴도 생각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재밌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과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분들이 뭐 해외에서 산다는 게 그만큼 좋지만 시간이 없어서 뭐 돈이 뭐 안 돼서 뭐 이런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조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일주일만 거주해도 되고, 또 거기서는 이제 외국인도 이제 그 대출을 해줍니다. 많게는 60, 70%까지 대출을 여러분이 이제 주택 가격에 담보로 대출을 해주니까 뭐 한국에서 뭐 집이 있더라도 세컨하우스로 구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있으면서 주로 이제 거기서 집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포르투갈은 이제 뭐 축구로도 잘 알려져 있고, 뭐 워낙 이제 오랜 뭐 16세기, 17세기 이제 대항해 시대에 이제 뭐 세기도 많이 이제 지배도 했고 식민지를 많이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튼간에 이제 포르투갈은 우리 면적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이제 한 1,100만 명이니까 이제 서울의 인구 1,100만 명도 되는데 그 인구가 포르투갈 전체 인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거의 5천만 명이 넘으니까 그 포르투갈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5배가 인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지금 서울시에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생활에 어떤 빠듯하고 타이트하고 좀 더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포르투갈은 이제 그런 어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비슷하지만 인구는 그만큼 적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 굉장히 넓은 편이죠. 아무래도 이제 거주 지역도 좀 더 많아지고,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제 뭐 천천히 해도 뭐 급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해야 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빨리 이제 늦게까지 일도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건데, 이제 포르투갈이나 대부분 유럽 자체가 면적에 비해서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도 전 세계의 나라,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이민자가 이제 그 제도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죠. 있어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로 뭐 이민 제도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일손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제 많이 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것도 인구 절벽, 고령화 시대, 출생률, 전 세계 저하 이런 걸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민 제도가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미래에. 인구는 결국 국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가곤 합니다. 여하튼 포르투갈은 여러분이 쉽게 갈 수 있고 또 영주권 자격이 갖춰질 수 있는데, 일단 그것도 이제 잠시예요. 계속 이제 전 세계 뭐 미국, 영국 사람들도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물가도 저렴하고 뭐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생활비도 뭐 저렴하고 사람도 되게 친절하고 또 영어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혹은 이제 불란서 주변의 유럽 국가들도 포르투갈로 왔다 갔다 뭐 출퇴근 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에서 뭐 서울로 가듯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이라, 우리가 이제 해외 뭐 여행하면 비행기 타고 막 2시간 가도 일단 일본은 이제 해외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2시간 내면 뭐 런던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뭐 피렌체라든지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관계가, 해외적인 관계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국 팔도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는 뭔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기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제 라이프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뭐 유럽 라이프, 또 여러분이 이제 좋아하시는 또 인정하시는 어떤 유럽의 어떤 그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퀄리티가 높고 비싸지만 그런 만큼 이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래 쓸수록 밸류가 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유럽은 좀 더 또 다른 또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유럽의 점점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부분에 전략적 파트너로서 점점 많이 이제 외교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포르투갈을 이제 오늘 이제 가장 많이 추천하고요. 앞으로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좀 더 지금 코비드 시대에도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잘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 이제 포르투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어떤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참석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요. 저희 회사 사이트라든지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한번 보시면서
나도 이제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있으면 좋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